안녕하세요. 출입국 민원 행정 전문 이지희 행정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식당 종업원을 구하는 것도 참 어려워서 외국인을 써야 할 것 같은데 비자 종류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 채용했다가 불법 고용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보신 분들은 고용 허가제가 있다라 하는데 그건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같은 곳에서만 고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하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딱 정리해 드립니다. 음식점에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비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E9, 고용 허가제, 그리고 E7, 특정 활동 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E7은 외국인 전문 조리사를 쓸 수 있는 비자인데 정작 한식당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E9은 전문 조리사도 아니고 비전문 단순 노무 비자인데 한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됐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거든요. 예전에 음식점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대부분 H2, 방문 취업 동포 비자를 갖고 계셨는데 이 비자는 중국이나 러시아 지역 제외 동포, 쉽게 말해 조선족이나 고려인 분들에게 음식점업을 포함한 단순 노무 업종의 취업을 허용해 온 비자입니다. 네, 이분들이 음식점에서 일하신 건 제도적으로 합법이었습니다. 2007년에 도입됐으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네요. 그런데 2026년 2월 12일부로 H2 비자 신규 발급이 전면 중단되고 이제 F4 제외 동포 비자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F4는 원칙적으로 취업 제한이 없는 비자입니다. 다만 법무부 고시로 지정된 단순 노무 직종은 예외적으로 제한이 있었는데요. 음식점업의 주방보조와 홀서빙은 2023년 5월부터 이 제한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F4 소지 동포분들은 음식점에서 주방보조나 홀서빙으로 일하는 게 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포가 아닌 일반 외국인은 어떨까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분들은 어떻게 음식점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을까요? 바로 고용허가제인데요. E9 비자, 즉 고용허가제입니다.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받아서 비전문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이전까지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농업, 건설업에만 적용됐어요. 음식점은 아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생과 고령화로 외식업계 구인난이 극심해지고 내국인들이 주방보조나 홀서빙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2024년부터 음식점업을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새로 추가했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이해하셨으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E9 비자로 음식점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부터 볼까요? 할 수 있는 업무는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방보조원, 그리고 음식서비스 종사원, 즉 홀서빙입니다. 주방장이나 조리사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홀서빙은 2025년 5월부터 새로 추가된 직종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방보조만 허용됐었어요. 외식업계에서 계속 요구해왔던 사항인데 정부가 수용하면서 현장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어떤 식당에서 쓸 수 있냐는 건데요. 허용 업종은 한식 음식점업과 2024년 8월부터 추가된 외국식 음식점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장님들이 많이 놀라시는 게 있습니다. 치킨, 피자, 햄버거나 패스트푸드 전문점, 커피숍이나 카페, 호프집이나 주점류 이런 곳들은 E9이 안 됩니다. 기관 구내식당이나 출장 뷔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E9 허용 업종 고시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순수 한식당이나 외국식 레스토랑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청 요건 4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째, 업력은 5년 이상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한식이나 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연속 5년 이상 영업을 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휴업기간도 영업유지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둘째, 내국인 구인 노력입니다. 고용24일 게재만 했을 경우 최소 7일 오프라인 광고를 병행하시면 최소 3일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원칙 14일에 예외적으로 7일이었는데 현재는 원칙 자체가 7일로 바뀌었습니다. 고용24는 예전 워크넷이라고 하면 더 익숙하실 텐데요. 이곳에 먼저 구인 공고를 올리고 해당 기간 동안 내국인을 못 구했다는 걸 증빙해야 합니다. 이게 고용허가제의 핵심 전제인데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니까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셋째, 고용인원 상한입니다. 내국인이 1인 이상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외국인 1명, 내국인이 5명 이상이면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출신국 제한입니다. 음식점업은 전체 고용 허가제 대상 17개국 중에서 11개국만 가능합니다. 허용 국가는 중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몽골입니다. 그 외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파키스탄, 라오스, 타지키스탄 출신은 제조업 등에서는 인하인이 가능해도 음식점업에서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고용 허가제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인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전국 수만 개 사업장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발생하는 행정 처리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연간 5회차로 신청 기간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2026년 기준으로는 1월, 4월, 7월, 9월, 11월에 각각 2주에서 3주씩 접수 기간이 열립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전문가의 조력도 받으면서 주기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5단계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내국인 구인 노력입니다. 우선 고용24를 통해 내국인 구직 신청을 먼저 등록하고 7일간 기다려야 하는데 만약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같은 일간지 광고를 병행하시면 이 기간은 최소 3일로 더 짧아집니다. 2단계,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했다면 구인 노력 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홈페이지나 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고용허가서 발급과 인력 알선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신청한다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점수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가점을 많이 받은 사업장부터 우선적으로 허가서를 받게 되는데 허가를 받으면 고용센터가 구직 인원의 3배수로 근로자를 알선해주거나 사업주가 고용24 전산망에서 원하는 근로자를 직접 선택해 고용 허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4단계, 근로계약 체결입니다. 원하는 인력을 선택해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걸 해당 국가로 보내고 근로자가 최종 동의하면 드디어 계약이 체결됩니다. 5단계,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과 입국입니다. 사업주나 대행기관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비자 발급을 위한 사증 발급 인정서를 받으면 근로자는 본국에서 인하인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옵니다. 입국 후에는 16시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업장에 배치됩니다. 이 전체 과정을 사업주가 혼자 다 처리하기는 아무래도 복잡하고 쉽지 않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도입부터 입국 후 관리까지 지정 대행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엔 E7입니다. E7은 전문 인력 비자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정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외국인을 직접 초청하는 방식이에요. 음식점에서 E7으로 초청할 수 있는 직종은 외국 음식 전문 주방장 및 조리사인데 직종 코드 441번 준전문 인력 E7-2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반전이 나옵니다. 한식 주방장은 E7이 안 됩니다. 왜일까요? E7 비자의 설계 목적 자체가 국내에서 내국인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외국의 전문 기술을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음식은 한국인 조리사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국민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한식 조리사는 도입 불가 직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식 커피 음료 조리사도 같은 이유로 안 됩니다. 양식, 중식, 일식, 그 밖에 외국 음식 전문 조리사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어떤 식당이 초청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업체 요건은 꽤 깐깐합니다. 중식당의 경우 사업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연간 부가세 납부 500만 원 이상, 내국인 직원 3명 이상의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가입이 필요합니다. 일반 식당, 그러니까 일식이나 양식 같은 경우는 사업장 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연간 부가세 300만 원 이상, 내국인 직원 2명 이상입니다. 관광호텔이나 관광식당, 외국인 관광객 전문 식당으로 지정된 곳은 면적 요건을 50%까지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피초청인 외국인 본인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중급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경력이 면제되고 초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3년 경력이 필요합니다. 6개월 이상 조리 교육을 이수했다면 5년 경력이 필요하고 아무 자격이 없는 경우엔 10년 경력이 필요합니다. 단, 국제요리경연대회 입상자라면 자격증과 경력이 전부 면제됩니다. 그리고 임금 요건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준전문 인력 E7-2인 조리사는 연 2,589만 원,
이상의 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임금 요건을 못 맞추면 비자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자, 이제 두 비자를 나란히 비교해 볼게요. 먼저 가능한 직종입니다. E9은 주방보조와 홀서빙만 가능하고 E7은 외국 음식 주방장이나 조리사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허용되는 식당의 종류입니다. E9 비자는 한식당과 외국식 식당 모두에서 주방보조와 홀서빙이 가능하지만 E7 비자는 외국 음식 전문 주방장으로만 쓸 수 있어 한식당에서는 아예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 노무인지 아닌지도 다른데요. E9은 단순 노무, 비전문 인력이고 E7은 준전문 인력입니다. 출신국 제한도 차이가 있습니다. E9은 음식점업 기준 11개국 출신만 가능하지만 E7은 출신국 제한이 없습니다. 임금 요건을 보면 E9은 최저임금 기준이고 E7은 준전문 인력 기준으로 연 2,589만 원 이상입니다. 초청기업의 업력 요건은 E9이 5년 이상 영업이 필요한 반면 E7은 업력 요건이 따로 없고 대신 사업장 면적이나 부가세, 내국인 고용 같은 업체 규모 요건이 있습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도 다른데요. E9은 7일 이상이 필수지만 E7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식입니다. E9은 연간 5회차로 지정된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E7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행정사님, 그럼 우리 가게엔 어떤 비자와 어떤 외국인이 맞을까요? 먼저 E9이 맞는 경우입니다. 한식당이나 외국식 레스토랑에서 주방보조나 홀서빙 인력이 필요할 때, 업력이 5년 이상이고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을 때, 그리고 특정 국적을 지정하지 않고 정부가 배정해주는 방식으로 채용해도 괜찮을 때, 이럴 때는 E9이 맞습니다. 반대로 E7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식당이나 일식당, 양식 레스토랑에서 그 나라 출신 전문 주방장이나 조리사가 꼭 필요할 때, 특정 인물을 직접 면접 보고 채용하고 싶을 때, 그리고 우리 업장의 특색에 맞는 전문 조리사를 데려오고 싶을 때, 이럴 때는 E7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건만 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식당에서 홀서빙은 E9으로 채용하고 일식 주방장은 E7로 초청하는 식으로요. 그럼 음식점업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 E9과 E7만 초청할 수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F4, 재외동포 비자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H2 비자가 F4 비자로 통합됐는데 주방보조나 홀서빙, 음료 서비스 종사원은 단순 노무 직종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현재 허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 F4 동포를 채용할 때 장점이 있죠. E9처럼 5년 업력 요건도 7일 구인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별도 고용 허가서기 없이 근로계약 체결만으로 바로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핵심은 비자별로 허용되는 직종이 정해져 있으니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에는 꼭 비자 코드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최신 고용 허가제 업데이트 사항과 E9 비자에서 숙련기능 인력인 E7포 비자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행정사가 전해드리는 최신 출입국 비자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